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역 공부합시다. 오늘은 지산 겸계죠. 지산 겸계 계사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자께서 설명한 단사를 공부하고 효사를 공부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지산 겸계는 이해가 땅이고 밑에가 산이죠. 간산. 곤이고 간이고. 그래서 이제 형상을 보면 이 땅 속에 이 산이, 높은 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다. 그 높은 것이 고개를 바싹 숙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14번째 공부가 화천 대유였죠. 대유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췄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래 똑바로 지키려면은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산 겸계를 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겸손이 최고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지식이 높더라도 덕성을 갖추면 이 겸손해지죠. 그래서 겸손이 최고다라는 타이틀로 15번째 겸손계를 배웁시다. 대사를 보니까 겸형, 군자유종이라고 했습니다. 군자유종이라는 것은 겸은 금방 설명했듯이 겸손은 아주 크게 형통한다. 군자유종, 군자라는 것은 그 성인의 말씀을 자각해가지고 그걸 터득한 사람을 군자라고 하잖아요. 그 군자가 또한 자기가 터득한 그 성인의 말씀을 이런 어리석은 백성한테 또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가서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문항이 이렇게 집필했어요. 이 어려운 것을 공자께서 설명을 했죠. 그때 당시 이 문항이 집필할 때는 이 글자가 없었죠. 이게 막대기 6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여러 학자들마다 이제 해설하는 것이 전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글자 나왔을 때 공자가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놨다 보죠. 그렇지만 또 그 후에 공자가 설명을 해놨는데도 또 그 뒤에 학자들 또 각자 또 해석이 또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 정답은 없다. 자기가 그만큼 지식이 있는 만큼의 아니면 그 설명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주역이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기 나름대로 멋진 해석을 이 원서에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금니 단자죠. 이게 단단할 단자. 그만큼 공자가 야무지게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겸형, 천도, 하재, 이광명이라 그랬어요. 밝은 명자 써가지고. 그러면서 지도, 비, 상행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항이 겸형이라 그랬는데 그걸 위에다 같이 붙여놓고 겸손은 형통하다. 그러면서 이제 천도, 지도를 이야기했어요. 천도란 것은 이제 우리가 성인의 말씀, 자연의 순리의 원칙, 우주의 원칙, 우주의 상황이죠. 오행, 음양, 모든 순리를 이야기한 것이 천도잖아요. 하늘의 원리, 이 자연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리가 천도 아니에요. 성인의 말씀. 하재, 밑에서 건너면 광명, 밝은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밝은 빛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도죠. 이게 하늘에서 직접 비친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밝걸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하재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것이 이 겸손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지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지도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 지도 비, 낮을 비자죠. 그리고 말, 이을, 이상 단일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지도다. 요즘 인간 사회로 보면
이 정치하는 애들도 보면 우리 민의들이 뽑아놓은 건데 지들이 일단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되면 지만대로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의 말을 듣고 지들이 이 민의의 말을 실천을 하게 리드를 해 나가는 것이 그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한다 보십시오. 이 지도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낮은 데서부터 상행 민의의 백성의 말을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 말을 듣고 지도자들은 일을 해야 한다. 특히 이 민의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걔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낮은 데에서부터 상행하는 것이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 천도는 휴익, 이익염이라 했습니다. 이제 천도를 지금 설명했듯이 이 하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거는 찌그러질 휴죠. 찌그러질 휴. 이게 이제 찌그러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깡통을 확 밟아버리면 찌그러지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가 찌그러져 꽉 찬 걸 찌그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찌그러지면 거기서 액체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겸손에다가 더할 얘기니까 겸손에다가 더해준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은 배운 사람이 이게 겸손한 사람한테 보탬을 주는 거다. 물질로 이야기하면 부자나 이런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애들이 이 겸손한 사람한테 보태준다. 즉 공평한 원리죠.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도 보면 많은 사람이 물질이 많은 애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고 그래서 공평한 국가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지도 변할변 더할 촬영 꽉 찼다니죠. 촬영. 그래서 지도는 변해가지고 꽉 찬 것을 변해서 그것을 흘려가지고 겸손에다가 보탠다 이거죠. 한마디로 꽉 찬 것은 변혁해가지고 이 겸손함한테 흘려서 보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귀신 해라 그랬어요. 귀신도 꽉 찬 건 싫어한다. 해를 준다는 얘기죠. 이건 직접적인 이제 피해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이게 명리죠. 귀신이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이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귀신도 우리가 현 사회는 써먹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현 사람들이 이야기 쉽게 하면 조상 귀신도 만약에 형제가 있다 그러면 한 사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분배를 않고 저반 잘 먹고 잘 살면 그 조상이 잘 사는 애한테 해를 끼친다 이거죠. 욕심을 가지고 너무 채우면 분명히 이 해를 입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여기서는 이제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겸손은 복이 오고 꽉 찬 것한테는 귀신도 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공자가 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도 꽉 차면 이게 이제 악할악인데 여기서는 미활오로 해서 그렇게 낫겠죠. 인도 사람도 꽉 찬 것은 미완다. 이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그러죠. 이제 이 졸부들이 그 돈을 이제 부동산이나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과실하면서 오만하게 떨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미워지요.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우러러 보지만 이렇게 이제 꽉 찬 것을 가지고 오남용하면 인간도 미워져. 그러면서 겸손은 좋은 것이다. 조그로자 써가지고 겸손은 좋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가 또 정리를 했죠. 겸손은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지고 이러는 것이 좋은 것이 높은 것이 아니라 겸손이 좋은 것, 높은 거다. 이랬죠. 그리고 그것이 피신한다. 이러면서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서 낮은 것이 불가유라. 이게 이제 넘을 유자 아니에요. 낮은 것은 절대적으로 넘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낮은 것이 넘칠 리가 없죠. 꼭 차지. 이게 우리가 그 배움이란 것도 그러죠. 그 자꾸 한없이 채워도 절대 넘치지 않죠.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겸손은 높은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낮음이라도 절대적으로 넘치질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것이 군자의 종야라. 그래, 군자가 끝에서 얻는 것이다. 군자의 끝의 진짜 유종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왕이 끝에 가서 군자의 유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겸존, 이광, 비불가, 이루 그러면서 군자의 종야 이렇게 공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사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아까 설명을 했죠. 공자가 단안에서 설명한 것을 대체했고, 그러면 초육부터 들어갑시다. 초육은 겸 군자 용섭 대천 길이다 했습니다. 이 초유는 우리가 그 잠용 물용으로 해서 각인돼 있죠. 그래서 겸손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을 쌓고 그래야 이제 초유의 본바탕이죠. 겸손하고 그러면 군자 용섭 대천이라. 그리고 군자는 이 큰 대천을 이용한다. 그게 길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 이섭대천을 많이 쓰죠. 여기서는 용섭대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대천으로서 그 험난하고 아주 고통의 그릇 쪽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을 건너려면 우리가 특히 고대에는 배나 이 다리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깊은 강을 물살도 세고 이런 강을 건너려면 그냥 어렵죠. 힘든 얘기죠. 그래서 특히 또 이 지역을 만든 그 중국에서는 그 강이 굉장히 바다만큼 크잖아, 솔직히. 양쯔강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깊이도 깊고 넓기도 엄청 넓고 인구가 그 둘리에 몇 억씩 산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다가 비 올 때 되죠. 그래서 이 겸손은 그 험난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군자에다 비교를 했죠. 그래서 용섭 대천은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는 명겸정길이라 했습니다. 이 울명자리죠. 새가 우는 그 소리 글자네요. 그래서 겸손은 울린다. 그것도 똑바로 해야 길하다. 똑바로 울림이야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로 그대로 기본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자가 공부하고 또 수양하고 덕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펼치는 게 여기 군자 자리 아니에요. 유기는. 그래서 그 겸손한 것이 세상 만리에 펼쳐 나간다 이거죠. 그것도 똑바르게 펼쳐 나가면 길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칭해가지고 국가에서도 표창장도 주고 이러죠.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이 구성원들이 겸손하게 살면 주위에서 굉장히 부러워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미겨 보면 서백이 누명을 썼다가 이제 벗어나가지고 다시 상나라에 이제 관직에 들어가는 자기가 똑바로 했는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피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다시 상나라의 관직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은 로겸 군자유 종길이라 했습니다. 이 노동할 노자네요. 근로할 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으로써 이렇게 노동을 하면 겸손하다. 그리고 군자 유종길이다. 군자는 끝에 가서 길하게 된다. 지금 이제 노력하는 걸로도 이걸 해석할 수가 있죠. 노력하면 겸손이다. 그래서 군자가 끝에 가서는 길하다. 그리고
육사에 갔어요. 육사는 무불리 휘겸이다. 이 휘자가 찢어질 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막 안에 있어서 숨이 막힐 것 같으면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숨을 쉬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가겠죠. 겸손은 그런 찢어지는 그 천막이 찢어지는 밀폐된 공간이 찢어지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6위에서 이야기한 이 겸손은 울려 퍼지는 거다. 그걸로 상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겸손은 바깥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거다. 그러면 분리할 것도 없다. 이렇게 구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그 서백이 이제 다시 누명을 벗고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왔다. 이야기를 덧붙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6호는 이 군자자리죠. 부 그랬죠. 이게 지금 부자 부자네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다. 이기린이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그 기자부터. 그 이웃들이로서, 이 부자, 이제 이것을 인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죠. 부자가 아닐 비니까. 그러면 이용침벌, 무불리 그랬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칠벌을 치고, 이게, 침소할 침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나갈, 칠벌이고, 그래서 치고 나가면, 이롭다. 그러면 분리할 것도 없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 불부기린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서양이 한다. 상나라의 제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들어와서 이제 자꾸 약탈해 가는 애들을 이제 치면 이롭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분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걔는 역사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서백이 이제 상의 제을과 힘을 합하여서 그 예적을 이제 소탕하러 나가는 그 시기를 생각하면 이걸 이해할 수 같아요. 그러니까 상나라가 이제 시작해지니까 자꾸 주위 제국들이 이제 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백이 제을과 힘을 합쳐가지고 걔들 치면서 자꾸 서백이 자기 나라에 이제 불리죠. 주나라의 그것들을 침범해가 주나 사람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주나라가 굉장히 이제 커가는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고는 이제 성인 군자잖아요. 그래서 서백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자기가 주나라를 세를 불려가지고 자기 아들 무왕이 이제 주나를 치죠. 서백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상륙, 명겸, 이용행, 사정읍국이다. 그랬네요. 명겸을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 명겸은, 겸손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 멀리 새소리같이 울려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행사라 그랬네요. 무리를 지어서 나가면 이롭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이 사자를 무리사자로 쓰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나가면 없다. 어디를 칠정자냐 읍국. 조그만 읍들을 치고 나가면 무리를 져가지고 조그만 읍국을 치고 나가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여기서 설명했지만 이제 서백이 상나라의 불순 세력들 그런 애들이 이제 제후들이 쳐 들어오면 그것들을 쳐가지고 자기 주나라의 세로 전부 끌어들이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면서 끝까지 그래도 신하로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올려 퍼지게 하면서 상나라의 폭군 주왕을 대하는 태도, 겸손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지산 겸께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가지고
저보다 또한 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공부를 할 수 있게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